그래서 이제 기업들 보면 어음 부도율이요. 5개 원래 지금 최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음 부도 금액이 2달 새에 이제 6배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6배? 6배. 예. 어음 부도 금액이.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요.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믿겨지시나요? 네, 지난 4월 어음 부도율이 무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에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불안감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3개월 만에 지금 부실 채권이 거의 20% 가까이, 정확한 18%. 고작 3개월 만에. 네. 네. 부실 채권이 18%가 증가를 했고요. 이자 못 내는 사람은요, 무려 45%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다 포함인 거죠. 개인 그렇죠. 사업자까지 네, 포함해서. 이자를 아예 못 내고. 법인 파산 건수도 지금 13%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지금 약한 고리들부터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지금 점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와, 좀 3개월 만이란 그 짧은 기간에 수치가 그렇게 높았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이런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있는 금융 불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FSI. 예, 이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불안하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위험 단계가 23고 주의 단계가 12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요때 또 25까지 한때 치솟 났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좋아지다가 한 1년 네. 중반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22년 하반기에 보시면 이때 주식이랑 부동산 동반 폭락했잖아요. 네. 이때도 보시면 거의 위험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지금 24년 중순 이후부터 어떻게 되고 있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위험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방향성 자체가 지금 점점점 뭔가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거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업들 이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기업 상황을 좀 먼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보면 어음 부도율이요. 5개 원래 지금 최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음 부도 금액이 2달 새에 이제 6배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6배? 6배. 예. 어음 부도 금액이. 네. 예.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데이터가 제가 찾아보니까 다 짧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기간이요? 네, 기간이.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직접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이걸 또 바로 또 엑셀로 시각화 작업까지 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거 자료 만들 때 대표님 진짜 네. 오래 걸리시잖아요. 왜냐면 다 출처도 봐야 그럼요. 되고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색내는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좀 만드는 살짝 탄탄한 생생 좀 편. 내주세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에 저희가 대표님께서 네. 애쓰셔서 만드는 영상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네. 네. 그쵸. 원래 뭐 잘 모르면 몰라요. 그냥 네. 뭐. 예. 자, 그런데 자, 2015년부터 좀 보세요. 자, 계속 어때요? 부도 금액이 이게 단위가 1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2015년에 4조가 넘었습니다. 4조 6천억. 하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2020년이 부도가 제일 작았죠? 그게 괜찮았는데. 네, 그죠? 괜찮았어요. 근데 21년, 22년에 조금씩 커지다니, 자, 23년과 24년 어때요? 굉장히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도의 규모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 정도면요, 거의 10년, 한 2016년 이후로 지금 처음이니까, 그럼 10년 만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부실이 좀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업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은행 쪽에 대한 부실도 같이 상승이 돼서 전이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요게 좀 지금 충격적인데, 자, 먼저 이 자료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용어 설명을 먼저 좀 하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고정 이하. 그러니까 이 등급이 있는 거죠. 고정을 포함한 요 밑에 단계 대출. 이게 뭐냐? 못 받을 것 같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고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회수 의문이 있고, 추정 손실이 있습니다. 단계가 세 개가 있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대출 못 받을 것 같은데, 회수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냐? 은행에 건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왜?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못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성이 위험하고, 당연히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무수익 여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무수익 여신, NPL. 우리가 흔히 NPL로 말하는 NPL. 네. 이거는 뭐냐?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입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정이자 여신이 늘면은 당연히 이 NPL도 늘겠죠. 그렇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이미 이제 이자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빌려주고 이자도 못 받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은행의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받으니까 은행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손실 발생 상태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고정 이하 여신, 아 이거 대출 못 받을 것 같은데? 무수익 여신, 아이고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네. 이해되시죠? 소위 NPL이 이제 깡통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지금 텅텅 빈 대출 받은 대출.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네. 자, 그래서 5대 은행의 지금 고정 이하 여신, 즉, 이거 대출 회수 못할 것 같은데? 자, 이 대출이 무려 3개월 만에 여러분들 17.86%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문제는요, 3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게 이만큼. 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보시면 제일 규모가 큰 게 이제 KB와 지금 NH가 농협. 네. 규모가 제일 크죠. 그래서 야 지금 큰일이다.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로 다음 단계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NPL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점 뭔가 은행의 이런 상황들도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심각한 거는 네. 이자조차 못 받는 NPL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올해 1분기 말, 즉 25년 3월 달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즉 24년 3월 말 대비해서요. 무려 43%가 급증을 했습니다. 43%.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이자를 못 내는 이런 개인과 기업들이요. 1년 만에 지금 43%가 증가한 겁니다. 점점점 지금 뭐예요? 상황이 점점점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로 되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걱정도 돼요. 그렇죠. 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고정이하 여신이 지금 요거는 3개월 마친가 작년 말 대비해서 24년 12월 대비해서 25년 3월 달 이 딱 최근 3개월 만에 얘가 18%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무수익 여신이 지금 그러니까요. 43% 증가했는데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뭐 개인, 기업, 뭐 중소기업도 뭐 중소기업, 대기업 다 포함일 텐데 네. 이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대출했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0.76, 중소법인이 0.8, 개인 사업자가 0.7. 그래서 이 세 분야의 연체율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기업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은 돈 벌어서 이자를 낼 수 있다. 그럼 얘가 1이에요. 근데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벌어서 대출 이자조차 못 갚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런데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의 비중 중에서 이자 보상 비율 1도 안 돼. 즉, 돈 벌어서 이자조차 못 내는 대기업의 비중이 20년,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 24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계속 있는. 증가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이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도 어때요? 대기업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고 또 그런데 증가되고. 그렇지. 23년, 24년에도 훨씬 더 많이 증가했는데 야, 60%가 넘어. 자, 대기업은요. 31%거든요. 네. 대기업도 작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대기업인데 31%가 돈 벌어서 이자조차 못 낼 정도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요. 무려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점점점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거는 영상도 몇 번 찍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부도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 파산 건수, 요 데이터는 이제 법원 통계 월보에 있는데 법인 파산 시청 건수가요, 지금 1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증가한 것보다 지금 13%가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6개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올해 파산 신청 법인 수는 그러니까 지난해가 2024년이 역대 최대치였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 다뤘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부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심각하다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25년이 24년보다 지금 13%더 증가했어요. 그만큼 점점점 지금 상당히 망가지고 망하는 법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뭐 네. 희망적인 소식들도 있고 하니까 흐름이 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앞으로 뭐 향방 뭐 네. 기업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굵직굵직한 이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빠르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이런 국민분들이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맞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좀 힘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금융 불안 지수부터 기업 채무까지 여러 가지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구조적인 위험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요. 이런 흐름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궁금하네요. 댓글로 함께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논의해 주세요.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